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는 양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악화 속에서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시장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FOMC 회의와 실적 발표의 눈치를 보고 공매도 재개를 앞둔 경계감, 여기에다가 공모주 청약에 몰리는 자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제장 하락의 원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역시나 예상대로 큰 변화 없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증시는 소폭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약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한국 시장만큼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FOMC 쪽에 있어서의 경계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크게 달라진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확진자 수가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첫 번째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SKIT가 어제부터 청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좀 진행이 되는데 어제 하루만 22조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공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공매도가 좀 재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 지금 전날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거래소 쪽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 쪽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오늘 좀 더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됐던 그 부분들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지속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적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 쪽에 있어서의 하락이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선 자리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950포인트 자리대인데요. 일단 이 자리대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리대 구간이 정고점 자리대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980포인트에서 990포인트 이 언저리대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장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확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좀 개선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때 9조 3,800억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단 자리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자리대에 있어서는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부정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분기 때 수익성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좀 받는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실적주들 위주로 좀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이나 저PBR 종목군들, 뭐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제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변동폭이 더 크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150 쪽에 변동폭이 더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어제 장중에 3%가 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약바이오 쪽이 약한 부분들이 공매도 쪽에 있어서 이게 우려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응 자리대를 좀 찾고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화학주 중에서도 롯데케미칼은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섬유 쪽의 의료 쪽을 보게 되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21선 부근대 매수 포인트를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KTNG예요. KTNG 많이 빠져갖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LS입니다. 구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인프라 수혜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많이 못 올라갔어요. 뭐 풍산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LS는 올라가지 못한 만큼 오를 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9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3,200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합해서 상승한 종목 수가 400여 개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자, 어제 시장 하락의 요인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었죠. 일단 350개 종목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부담감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주 연속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연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보니까 좀 이격을 좁히는 과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자, 오늘 밤사이에 있었던 FOMC 회의 역시나 예상대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애플과 또 페이스북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개장이 됐을지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7% 오르면서 82,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자, 어제였죠.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식 배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을 거다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에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9조 3,829억 발표가 됐고요. 스마트폰과 가전 수익성이 개선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낙폭이 컸는데 오늘 1.5% 다시 반등을 하면서 13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 발표 어제 있었습니다.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면서 분기 실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90만 원 선 넘어서면서 91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혼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2% 빠지면서 22만 1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 오르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7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수주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증권가들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은 0.9% 오르면서 27만 2,500원으로 출발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오늘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46% 오르면서 3,19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45% 오르면서 다시 1,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1,002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게임즈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0.36% 하락으로 55,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장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가 0.09% 강 셀트리온 제약은 0.8%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2%가량 크게 반등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다시 빨간불 켜면서 58,2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6% 오르면서 85,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0.5%, 0.8%씩 빨간불 켜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도 전해주시고요.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보령제약 저희가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어제 장중에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이 종목부터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 한 3일 전에, 한 4일 전에 드렸죠. 우상향 흐름 살살 타고 있었고 도노리포트에서도 포트에 편입을 시켜서 수익을 좀 꽤나 냈던 종목입니다. 처음에 25,000원 목표가로 드렸고 수익 실현 이후 주가 이제 조정 받았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방향을 상승으로 돌리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다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그 이유는 이제 자회사 두 곳에 대한 IPO가 이제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잘 들어맞았던 것 같고요. 자회사 한 곳이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였는데 이곳이 이제 뭐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저께 좀 시세 나오면서 목표가 잘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제가 뭐 아침에 이제 고수익 작전 타임 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좀 시장이 상승할 것 같아서 빨간색 셔츠를 입었는데 다행히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고요. 전일 이제 미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어저께 좀 되게 조정폭이 좀 컸죠. 특히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뭐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나쁘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줬는데 비해서 국내 증시가 좀 너무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미 증시를 좀 반영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정 이후에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60에서 95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가가 뭐 지수가 한 번에 이렇게 급락하기보다는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3월 후반부터 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실질적으로 쭉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좀 주요 기업들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발표 나오면서부터 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꺼지면서 좀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기준을 좀 잡고 보실 때 5일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방향이 일단 잡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방향이 일단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상승 방향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을 해주던지 이 5일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종가에 5일선 위로 안착해서 마감해준다 하면 크게 추세적인 부담이 없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상승할 때마다 현금 비중을 갖다가 뭐 한 20-30% 정도는 보유를 하신다면 하락장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모든 현금을 다 주식에 지금 가지고 있기에는 사실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 문의 주신 것들 볼 텐데 좀 전에 이제 보령제약은 말씀드렸고 종근당 바이오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이 지금 문의 주신 부분이 보령제약과 같은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제 이 컨소시엄, 그러니까 보령 바이오 파마하고 뭐 종근당 바이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종근당 바이오 같은 시총이 한 4천억 정도로 중소형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가의 탄력이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 추세 저항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돌파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내려오던 이 추세는 좀 멈추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위로 일단 돌리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 추세대 저항을 돌파해낸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탁 생산 관련된 이슈가 재료는 저는 일단 뭐 다 나왔기 때문에 소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시간 외에서 이런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공격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기다려봤다가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뭐 수익원이라면 그냥 한번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 백신 테마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좀 계속 뒤바뀌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휴온스 글로벌이 지금 주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휴온스 글로벌이 급등을 하게 되면 같이 급등을 하고 밀리게 되면 급락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동전주 삼형제로 한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이트론, EID,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같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하고 있던 코스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휴온스 글로벌 관련해서 이 컨소시엄 구성된 것도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그 이화전기나 이트론이나 동전주 삼형제도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옥석을 좀 가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기존에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더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급격하게 급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 여기서 들어가서 내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적당하게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 말고도 지금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단기적으로 단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문의 주신 게 휴메딕스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똑같죠. 일단 휴온스, 그 다음에 휴메딕스, 그러니까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휴온스 이렇게 지금 세 종목이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휴온스 글로벌이 대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온스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휴메딕스도 따라 움직일 겁니다. 단기 과열 걸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날은 또 휴메딕스가 단기 과열 걸렸었고 일단 휴온스는 단기 과열 좀 피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일단 소멸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탁 생산 금액이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들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공략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앞에 정고점 부근인 67,000원, 7만원대 부근 정도 해서 아마 물량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면 그 정도 정고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 휴온스 글로벌 올라가게 되면 휴메딕스도 따라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장주 위주로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낫지 후발주들 그러니까 후발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2등, 3등주보다는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조정이 나와도 조금 나오고 그 대장주가 조정 조금 나올 때 후발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문의 주신 게 현대바이오예요. 자, 현대바이오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현대바이오가 이 상승한 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암치료 신약도 있겠지만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이 약물 물질에 대한 이제 경구용 치료 가능성,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가파르게 2차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바닥권에서 지금 10,000원에서부터 한 6배 넘게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공략을 한다 하면 저는 일단 정저점 부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5,0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보시면 박스권 정자리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전저점 구간에 42,000원에 41,500원이나 42,000원 부분의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돌린다고 하면 단기 추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이걸 돌려낸다고 하면 다시 55,000원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이탈할 가능성도 항상 나야 돼요.
박스권 흐름이긴 하지만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고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지금 박스권 만들어 놓은 폭만큼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31,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비중을 갖다가 잡아가셔야 되지. 여기서 이제 뭐 비중 40-50% 놓고 반등 나올 거야 하는 것은 좀 도박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면 이 전저점 부분에서 분할로 비중을 너무 크게 담지 마시고 작게 담아 보시고요. 반등 흐름 나온다, 추세 전환이 나왔다, 5일선 위로 종가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그때 뭐 비중을 조금 더 태우셔가지고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제 비중을 조금 담았는데 이탈을 해서 뭐 하단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비중이 작기 때문에 뭐 손실도 좀 짧게 끊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에서 새롭게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중이 작으니까 하단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올라왔지만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이 치료제라는 부분이 아직 뭐 이렇다 하게 물론 뭐 셀트리온에서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뭐 효율성으로 그렇게 좋은 효율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가에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친 부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제 쪽은 아직도 저는 이슈가 계속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이 좋은 치료제, 그러니까 효율이 높고 바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제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 굉장히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백신은 이미 뭐 기존의 큰 제약회사들이 많이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이지만 치료제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바이오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기준들을 좀 잡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진입을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양시장 빨간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으로 3,1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26% 상승으로 지금 1,000포인트 거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소폭으로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 넘게 빠지면서 지금 1,11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107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히 깜짝 순서로 저희 리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이전에 4월 9일 도전 종목이었던 캐리소프트 목표가는 사실 이미 뭐 도달을 했고요. 그 이후로 상승률 키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제 도전 종목이었던 골든센츄리가 어제장에서 하루 만에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 두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간단히 오늘은 제가 출연한 게 아니었는데 일단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캐리소프트입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시기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기존에 사실 손오공이나 뭐 대형미디어가 이제 대장으로 좀 움직였는데 캐리소프트 말씀드렸던 캐리소프트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던 건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흐름이 뭐 강하게 나오면서 일단은 어제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오늘은 조금 하루 정도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선에서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예요. 지금 뭐 눌림목 구간 기술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고 상승 나오고 다시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즈 산업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순환매 관점에서 뭐 다른 종목들 아직 상승이 시작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만약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오늘 자리 정도 십자선 만들어주고 유지해주면 뭐 다음 거래일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끌어가시는 전략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종목이 잘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인데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골든 센츄리입니다. 일단 27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다음 날부터 조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4% 이상 구간인데 천천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제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500원 구간을 잘 넘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일단은 올라가는 자리에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550원 저 자리 한번 돌파를 시도해주고 다시 눌렸다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일단 지금은 천천히 또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고 일단 중국 관련 기업들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일단 시장이 좀 혼잡할 때는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종목 리뷰 간단하게 진행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고요. 지금 코스피 0.4%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다시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 LG화학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5%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처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4거래일 연속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외인들까지도 3거래일 연속 좀 잡혀주고 있는 그런 수급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주간입니다. 4월 20일 제가 직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명품은 역시 신세계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분기 실적과 매출액 여전히 양호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한다. 그리고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 이전부터 펜트업 수요, 가전 가구부터 시작해서 연말로 오면 올수록 패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까지도 이제 완연한 회복세로 들어오고 있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주도하고 있는 패션, 그리고 명품과 가전 가구, 내점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백화점 성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가 1분기부터 나타나고 있고 2분기에는 이 실적 개선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표주가 32만 원이었지만 34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4월 20일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드렸고요. 4월 20일에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의 상승기를 조금 더 누리고 계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아쉽지만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나왔지만 현 구간으로 따지고 보면 25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주분들은 언제 매수를 할까?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32만 원, 30만 원 이상까지 도전해보자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또 한번 출렁임의 주가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일시적인 출렁임, 그때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구간에서는 관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 제가 그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이번 주 보험 섹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 87% 이상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배 순이익도 컨센서스 66% 이상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보유 계약 가치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특별 배당으로 인해서
연말쯤 되면 주주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DPS, 주당 배당금을 따져보면 17년도 2,000원, 18년도 19년도 2,650원, 20년도 2,500원.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인가?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약 3,300원 정도 주당 배당금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따지고 보면 4% 조금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상속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상속은 아직까지 비율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공동상속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지배구조 관점에 있어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이 변동성에서 주가의 우상향, 오버슈팅 또는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보시고요. 하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현 구간 일부 단기 고점 영역에서 접근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한 발 물러나서 한 조금은 그래도 조정이 나오는 8만 원 아래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안전해 보인다라는 말씀. 현 구간은 보유자 영역이며 관망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배당 수익 따라서 연간 순이익 증가율 28% 이상, 연결 순이익 1조 원 여전히 넘긴 상태로 올해도 나갈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신규 접근과 보유자 영역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지난 3월 4일 작전 리포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3월 4일 기준으로 단가를 한번 살펴보면 3월 4일 종가는 저점 구간이었습니다. 15,800원 언저리가 될 텐데요. 3월 9일 14,000원 정도의 최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결국 23,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꽤나 좋은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이 여럿 있으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요.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섹터죠. OIX 액추에이터 베어링 기술을 특허를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화전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미래를 이끌 모멘텀으로는 전장 부품, PTC 히터 관련된 부분이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랫폼 아이오닉에 납품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폴디드 줌이 끌어왔다면 앞으로 전기자동차, 전장부품 쪽에서의 매출액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렸고요. 현 구간은 단기 고점에서 되돌림이 나온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도 수익 실현을 최고점 22,000원을 넘긴 구간에서 잘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싶고요. 현 구간은 관망, 누구나 다 관망해야 되는 구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어야 할 기업이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숫자상 그리고 차트상 다 3월 달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꼭 관망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마지막 기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 작년 연간 수치의 한 2배, 2.2배 정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665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QOQ 대비 81% 성장이고요. YOY 지난해 성장률로 보면 133%의 실적 호조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선 슈퍼 서프라이즈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은 중국 타이어 수요가 있고요. 탄소 섬유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탄소 섬유라고 하면 안전성과 친환경성 때문에 차량의 CNG 연료 탱크나 수소 연료 탱크에 사용이 되는데요. 수소 연료 탱크에 있어서는 한화솔루션의 탄소 섬유 장기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6년간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보강에 쓰일 탄소 섬유를 공급하겠다는 계약 공시가 있었고요. 공급 규모는 약 1,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경쟁사 대비 조금
좋은 품질, 우수한 품질, 고압 용기 용도로 적합한 그런 안전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글로벌 고압 용기 업체들 수년간 공급해온 실적까지 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실적 모두 다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지만 올해 이후, 올해는 연간 영업이익 590% 이상 상승하고요. 당기순이익도 2000% 이상 상승을 하지만 올해 이후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실적 정체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 시점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관망하시고 중립 의견을 드릴 텐데 어닝과 시가총액 이 사이에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셔서 보유자분들께서도 나는 35만 원이면 35만 원, 36만 원이면 36만 원 일정 구간의 마주노선을 정해놓고 주가 추이를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시장이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0.15%까지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59%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좀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철강업종 연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해운주가 좀 쉬어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제약주들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오늘 보면은 아침에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긴 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회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해외 증시 대비해서 계속적인 좀 하락이 나오는 게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도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긴 한데 주가는 뭐 항상 그랬듯이 발표 날 썩 좋지는 않아요. 이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며칠 뒤부터 좀 움직이는 항상 이런 식의 좀 반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의 조금 우려감이랄까? 그러니까 IM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하긴 했어요. 하지만 뭐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성장폭이 조금 덜하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당연한 것은 반도체 가격도 상승도 있고 이래저래 메모리 가격 상승이 다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본다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워낙에 또 좋게 나올 수 있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은 당연히 찍고 가는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당장에 조금 안 나오더라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계속적인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거의 몇 달 동안 8만 원 피권에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조만간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잡히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잡히면서 주가에 선반영된다면 한 뭐 5월부터 해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반등이 좀 크게 나올 경우에도 뭐 10만 원 이상으로 빠르게 저는 상반기 안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니까요. 삼성전자는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을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면서 얘기했던 거 작년부터 해서 수없이 얘기했던 거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때 당시에 질문을 하셨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고점 무조건 넘어간다. 무조건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고 난 이후의 대응 자체는 한동안 진짜 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의 셀트리온은 좀 지켜봐야 된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매도 사인을 이날 드렸어요. 이날 이제 큰 장대 음봉이 보이기 시작한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하락 역시나 이제 하락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왔었고, 이때부터 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죠. 2014년도 하반기에 수없는 매수 사인을 드려왔고, 제가 이제 별명이 서울경제TV에서 셀트리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이슈 이유는 웬만한 대형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그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올 것이냐. 사실 추세로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큰 흐름에서 이 추세를 따라가긴 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하락 부분, 이 하락 부분이 코로나 때 밀렸던 그 작년의 3월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는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급하게 좀 따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셀트리온에 영향을 주는 게 그 수장의 부재라는 그런 좀 인식? 그러니까 좀 서정진 회장이 이제 자리를 떠남으로 인한 또 그런 우려감 때문, 그리고 또 항상 그렇지만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공매도 타겟으로서 또 한 번에 이전에 2014년도 때 그 정도 타이밍에 한번 공매도 세력과 크게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이번이 또 늘어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니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공매 잔고도 좀 느는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를 잡으려면은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일주일은 넘어가 봐야, 최소한 일주 이상, 뭐 2주 이상은 좀 넘어가 봐야 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좀 많이 고점을 보여오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잘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되고요. 우선 공매도 시점 이후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때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좀 네이버 볼 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매출액이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많이 증가한 모습인데 추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하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뭐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해서 상황을 봤을 때 네이버 액면가 100원에서의 현 상황에서 주가의 좀 방향성을 잡을 때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좀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시총이 많이 달리긴 하지만 네이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10조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만약에 카카오의 시총이 네이버를 넘어간다면 10조가 아니면 8조 차이 나는데 아마 네이버도 뭔가 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역시나 공매도 타겟으로 집중이 되는 종목들이라 조금 우려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공매도 타겟으로 좀 인식이 좀 되고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서 회사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은 내려올 가능성, 한 10만 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시장이 좀 많이 밀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0.3% 가까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는 좀 흐름이 좀 나옵니다. 좀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인버스 투자하시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버스는 결국에 마이너스를 보여줍니다.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계속 주기적으로 아주 장기간 동안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 생각하시고 인버스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볼 테니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하시고요. 반드시 시장 올라옵니다. 걱정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밀립니다. 코스피 0.25%, 코스닥은 1%대까지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오후장 좀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회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